안녕하세요. 명옥쌤입니다. 오늘은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호르몬, 우리 몸의 숨은 조절자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그리스어로 자극한다, 또 불러일으킨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표적 기관으로 이동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최초로 호르몬을 발견한 것은 1902년 생리학자 어네스트 스텔링과 윌리엄 베일리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이때 발견된 호르몬이 바로 세크레틴입니다. 세크레틴은 작은 창자의 시작 부분인 그 12장 벽 점막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호르몬입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일정 부분 소화된 후 12장으로 이동하면 12장으로부터 음식물 유입과 동시에 여러 효소들이 포함된 그 췌장액이 12장으로 분비가 되는데, 이는 음식물 속에 섞인 위산이 12장을 자극하면 12장 점막 세포에서 세크리틴이 분비되어 알카리성 췌장액의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크리틴은 12지장에서 위액 중화를 통한 소장의 보호와 소화액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세크리틴은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위와 간에서 분비 조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호르몬 하면 우리 성적으로 그리고 생식에 관여하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그 외에도 아주 많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키 성장과 대사에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 또 체온을 유지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 또 수면과 독소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토닌 호르몬, 또 사랑에 관련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쟁취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요. 그런 걸 주관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서 중독성을 일으키게 하는 도파민, 예를 들어 게임과 쇼핑 중독, 이런 것들도 다 도파민이 관여를 합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과하거나 부족해도 안 되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호르몬, 그 외에도 아주 수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약 3천여 개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알아낸 호르몬이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경계. 신경계는 쭉 이어져 있지요. 그다음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몸 곳곳의 표적지에 가서 모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듣거나 보거나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기억계까지 작용하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조절자이자 작동자, 운전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밀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혈액의 농도와 분비기관의 긴밀한 연결로 끊임없이 인체 균형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인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소홀하기 참 쉽지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무슨 이렇게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조작한 사진이 아니고, 어,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한 분의 사진입니다. 키가 2m 72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는 어려서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작용으로 뇌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말단 그 비대증, 즉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로 신체의 말단 부분이 비대해지는 거인증에 걸린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세포들이 많이 변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암세포가 그 중에 하나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자라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나오면서 세포가 재생하고 유지하는 데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호르몬이 적은지 많은지 어떻게 할까요? 호르몬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호르몬 건강 자기 진단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가지 문항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10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셨나요?
자, 2개 이하이면 정상이십니다.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개 이상이면 커트라인, 즉 주의 요망, 황색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5개 이상이시면 호르몬 불균형 상태이십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제일 첫 번째 문항인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찐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아요. 특히 40대 이후 50대 갱년기 그런 분들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살이 잘 빠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 찌는 건 순식간인데 살이 빠지는 건 너무나 너무나 어렵지요.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인가?' '아니야. 나이살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다이어트도 호르몬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사용하고 남은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데, 그때 에너지를 조절하는 지방 조직에서 음식을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이 들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식욕 억제를 해서 인제 그만 먹게 조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먹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요. 위장이 비었을 때 "아 음식을 먹어 주세요." 하고 나오는 호르몬이 그렐린 호르몬입니다. 허기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지요. 그런데 이 렙틴과 그렐린이 균형이 깨지면 식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고, 그럼 계속 먹게 되면 비만이 되겠죠. 그리고 위가 비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거식증 같은 식이장애가 생깁니다. 그런데 급히 먹는 사람이 살이 찌는 이유는 렙틴 분비 시간이 식후 20 분부터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먹으면 아직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만이 되는 거고요. 특히 새벽 2 시에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반드시 2 시에는 잠이 들어 있어야 되고요. 어 저녁에 야식 먹는 거 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푸석거리고 주름살이 늘어난다. 많은 분 이것도 해당되시지요? 호르몬 관리만 잘해도 10 년은 젊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일반적으로 25 세가 넘으면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시작되는데, 노화는 호르몬의 발생, 분비, 조절, 그 기능이 감소하는 그런 시기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40대 중후반인 갱년기입니다. 갱년기는 나이가 들면서 그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 아주 그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사춘기는 호르몬이 너무 왕성해서 생기는 그 시기가 사춘기잖아요. 그런데 호르몬이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기는 제2의 사춘기라고 하는 갱년기가 호르몬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호르몬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바로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말하는데, 20 세까지는 성장판을 늘려주는 역할을 했지만 20대 이후는 세포 재생, 지방 분해, 단백질 합성 등 재생과 복구에 관련하여 아주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젊음을 유지하는 데 아주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20 대부터 10 년마다 14.4%가 줄어드는데, 60 대가 되면 20 대에 비해서 그 성장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개인차가 아주 심한 호르몬이기도 하지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 환자가 여성 환자 50대 환자 2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같은 나이인데 50대 같은 나이인데 한 분은 굉장히 젊어 보이고 한 분은 좀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시는데, 이분들의 생체 나이를 검사했더니 이 젊어 보이는 분은 생체 나이가 40 대, 좀 약간 연세가 들어 보이는 분은 생체 나이가 60 대. 이 두 분의 차이가 20년 차이인 거예요, 생체 나이가. 이게 성장 호르몬의 차이라는 거죠. 조사를 해 봤더니,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해 봤더니 젊어 보이는 분이 이 나이 들어 보이는 분에 비해 성장 호르몬이 3 배나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성장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장 호르몬 어떻게 관리할까요? 성장 호르몬 관리 방법 중에 우리가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드는, 그러니까 내 세포를 만드는 거니까 꼭
섭취해야 되는 핵심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드시면 우리가 이게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내가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고 꼭 음식으로 먹어줘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인데 그중에 아르기닌이 이 성장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단백질 하면 고기를 먼저 떠올리시지요. 그 육류의 단백질 섭취, 육류의 단백질은 이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이긴 하나 단백질 함량보다 그 외에 지방을 포함한 그 외의 함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나쁜 물질을 더 많이 먹게 되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 소고기 1 인분 200 그램이 손바닥만한 크기가 200 그램인데 이거를 드시면 단백질이 소고기에는 20%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이니까 단백질이 얼등히 많을 것 같지만 20% 밖에 되지 않아요. 돼지고기는 15%, 그 퍽퍽한 닭가슴살도 단백질이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고기 200 그램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200 그램 중에 20% 니까 40 그램만 단백질인 거예요. 나머지 160 그램은 지방을 포함한 다른 물질인 거죠. 제가 권하고 싶은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로 완전 단백질 그 아미노 게이지 100 으로 만들어 놓은 식물성 단백질도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섭취하셔서 단백질 보충을 해 주시면 호르몬의 원료가 되니까 나이 들수록 이런 단백질을 드셔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요. 젊어서는 식습관이 약간 안 좋아도 호르몬 분비가 워낙 많으니까 덜 영향을 받지만 나이 들수록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조건이 깊은 잠입니다. 코를 곤다든지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든지 또 TV를 켜놓고 잔다든지 또 젊은 친구들 스마트폰 보다가 주무시지요. 그러면 그 블루라이트가 뇌를 자극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 젊어서는 키가 안 크는 걸로 끝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노화와 직결되니까 여러분 깊은 잠 자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호르몬, 힘이 센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 식이 습관, 운동 습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제가 힘이 센 호르몬 만들기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센 호르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SEN 센 원칙 1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받는 거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그 일로 인해서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받아도 내가 얼른 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멀리하면 호르몬 분비에 아주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슬립 숙면입니다. 깊은 잠을 위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빛과 소음을 확실히 제거하시고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셋째는 exercise 운동입니다. 네 번째 nutrition 영양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을 많이 드셔 주셔야 되는데 단백질 섭취는 내 몸이 예를 들어서 50 킬로면 50 그램, 60 킬로면 60 그램, 70 킬로면 70 그램을 드셔 주셔야 됩니다. 단백질은 먹은 게 축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드셔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제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2 인분을 드셨어. 그러니까 나 오늘은 어 안 먹어도 단백질 안 먹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 줘야 되는 영양소가 단백질인데 우리 다 영양소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이 6대 2대 2 드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드린 대로 육류로만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면 지방이 너무 많이 섭취되니까 6대 2대 2 탄수화물 6, 지방 2, 단백질 2 요렇게 드셔 주셔야 되는데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성 완전 단백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들이 충분히 흡수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조절 영양소인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센 원칙을 만들어 드렸는데 SSEN 스트레스, 슬립, exercise, nutrition 이 네 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서 건강한 호르몬 유지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100세 시대의 가장 큰 동반자 호르몬. 호르몬도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도 재고가 있습니다. 호르몬을 아끼고 사랑할수록 우리 인생도 풍요로워집니다. 호르몬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지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 호르몬, 그 원칙 잘 지키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옥쌤이었습니다.